정말 죄송합니다. 영상이 참 늦어졌는데 그냥 사는 게 좀 바빴었던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도 좀 오고 그래서 지금 한 몇 개월 만에 올리는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진짜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마음을 조금 다스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김미경 교수님이나 김창욱 교수님 같은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고 구독을 하면서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분도 유튜브 있는 거 아시죠? 구독하시면 정말 지금 같은 코로나 시기에 도움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이걸 이야기해 볼 거예요. 제목처럼 중소기업을 다녀야 하는 이유. 사실 이 말은 무조건 중소기업을 다녀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부터 원하는 대기업에 갈 수 없으니 중소기업을 거쳐서 대기업으로 쉽게 이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설 때 이런 걱정들을 참 많이 하세요. 과연 중소기업을 나의 사회생활의 터전으로 삼아도 될까? 혹시 여기서 발목 잡히는 거 아닐까? 저처럼 30대 중반의 아저씨들 뿐 아니라 지금 20대 후반의 많은 졸업반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야, 너 처음부터 중소기업 가려고 하는 거야? 너 그럴 거면 이렇게 힘들게 대학 다녔냐? 대학 다녔으면 최소 대기업은 가야지. 무슨 중소야. 야, 내 친구가 그러는데 중소기업 한 번 빠지면 이직하기도 힘들고 조금만 투자해서 그냥 대기업 다녀. 본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경험을 많이 하신 선배님들이나 혹은 그러한 경험을 이미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친구, 같이 취업 준비하는 사람 이 정도라는 거죠. 어쨌든 저도 첫 회사를 대기업에 갈 수 없었어요. 진짜 간발의 차이로 대기업에 가지 못했죠. 왜냐면 3차 마지막 면접에서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 회사가 어디냐면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은 인재다 라는 바로 두산 인프라코어였어요. 1차 합격 서류 합격하고 2차 인적선 시험 합격하고 그 3차 기술 면접까지 합격했을 때 주변에서는 야, 너 이제 합격한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하면서 엄청 좋아했죠. 근데 그거 아시죠? 가장 멀리 올라갔을 때 만약 떨어지면 가장 많이 아픈 거. 당시 인프라코어는 3차 면접은 두산 회장이 직접 보게 되는데 재수없게도 제가 면접 순서가 제일 먼저였어요. 진짜 엄청나게 떨었습니다. 면접장에 딱 들어갔죠. 그런데 그 회장이 저한테 대뜸 하는 질문이 아니 내가 왜 당신을 뽑아야 돼? 나 당신을 보니까 학교도 별로고 스펙도 별로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라는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저는 그때 당시에 어려운 사람이라고는 대학 교수님밖에 몰랐으니까 그렇게 높으신 사람이 내가 가고 싶은 그 회사의 제일 높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이게 쫄렸고 대답도 잘 못했고 그리고 무서웠죠. 저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열심히만 하겠다라고만 하고 나왔어요. 면접을 보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는데 한 2주 정도였어요. 근데 저희 학교가 총 13명이 그 2차까지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저만 그 13명 중에 저만 떨어지고 나머지 다 합격했더라고요. 그때 그 참담한 여러분 혹시 아시겠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정처 없이 방황을 합니다. 뭐 오랫동안은 아니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부모님한테 막 하소연하면서 미친 듯이 울거나 혹은 뭐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한 일주일 정도 지냈죠. 아니 그렇게 가고 싶었던 대기업 최종 관문에서 떨어지니까 진짜 세상에서 그냥 어떤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일주일 지나니까 또 현실이 다가오더라고요.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그리고 4학년도 마쳤는데 더 이상 학교를 다니고 싶지도 않았고 저는 제 수준을 파악하고 그래서 지원하는 곳을 조금 낮췄어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방향을 바꾸자. 그래서 다행히 또 제가 사는 그곳에 주변에 공단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가 이제 공단에서 인원을 많이 뽑을 때여가지고 저는 근처에 중소기업에 지원서를 썼는데 다행히 운이 좋게도 서류에 합격하고 면접도 보게 됐어요. 근데 참 되게 좋았던 게 좀 자그마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면접비를 주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두산 인프라코어에 강탈했다는 그 느낌이 매우 강해서 면접에 집중도 못하겠고 막 좀 더 웃긴 건 설상가상으로 같이 면접을 보러 간 사람이 면접장에서 면접을 너무너무나 잘 보는 거예요. 딱 내가 옆에서 봤는데도 이 사람을 무조건 뽑아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기술 관련된 것도 쑥쑥 잘 말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큰 기대를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도 집에서 가까워서 가고 싶었던 회사인데. 그런데 상황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제 이름이 그 회사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분이 사실 엄청나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어렵고 해서 내 친구들은 내 주변 친구들은 대기업 뭐 공기업 다 갔는데 나는 뭐지 이런 비교질을 하면서 어쨌든 출근을 했는데 이곳이 바로 천안에 있는 TSE라는 회사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작은 회사는 아니더라고요.
합병도 많이 했고 또 자회사도 있었던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룹으로 지금은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아쉬웠던 건 연봉이었어요. 연봉이 그때 2013년도거든요. 2013년도 기준으로 2,500만 원이었어요. 사실 그 돈으로 충분히 살 수는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여자친구가 없었기에. 근데 다니면서도 계속적으로 그냥 내가 제대로 뭔가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웃기게 뭐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건 있잖아요. 자신감은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그 TSA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직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딱 7개월 차 되니까 이제 하반기 이제 시즌이 왔고 공채 시즌이 오고 하니까 7월부터 7월부터 다시 이직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회사가 6시에 끝나면 무조건 주변 도서관에 가서 11시까지 2개월간 미친 듯이 인적성 문제집을 사가지고 공부를 했죠. 그래서 10월달이 됐고 하나둘씩 회사에 공채를 냈는데 저는 이 사람이나 리크루트 사이트 들어가서 많이는 안 냈고 지금 기억나는 게 삼성,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현대에 넣었고 그중에 서류는 삼성이랑 LG 디스플레이를 붙였고요. 인적성은 LG 디스플레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다음 관문이 LG 디스플레이에서 1차 기술 면접이랑 2차 임원진 면접이 있었는데 1차 기술 면접은 너무나 쉬웠어요. 왜냐? 저는 중소기업에서 진짜 연구를 했거든요. TSE에서는 프로브 카드라는 것을 제작을 했는데 실제 캐드를 이용해서 어떤 그런 프로브 카드를 제작하고 도면을 작성하고 그리고 또 기타 회사 다니면서 보고서 작성법 그리고 하도급 업체 매니지먼트까지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경험들이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통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대기업에 한 번에 가지 못하면 조금은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경험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임원진 면접 때도 무척이나 수월하게 임할 수 있었어요. 그때 LG 디스플레이 임원진 면접에서 했었던 질문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했었던 답변들이 다 대동소이해서 사실 우리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구분해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다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자네들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있냐가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총 3명이 면접에 들어갔는데 저 빼고 2분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냥 식상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기회가 이때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죠. 근데 이런 질문이 뭐냐면 자그마한 회사라도 다니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질문이에요. 어떤 거냐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저는 작은 회사에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내가 대학교 내내 배웠던 이론들을 현장에서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그렇기에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내놓았던 기여도가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LG 디스플레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저 또한 새로운 곳에서 큰 기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임원진들한테 조언을 구했죠. 이 순간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모든 면접관님들이 절 쳐다보면서 무슨 면접 용지 같은 거에 무언가를 막 적었어요. 저도 또한 그 제 질문이 뭔가 먹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몹시 좋아했고 그 면접이 발표될 때까지도 뭔가 합격했겠다라는 긍정적인 그 시크릿 작용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약 2주 후에 LG 디스플레이 홈페이지에 제 이름을 치는 순간 제 이름이 진짜 딱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저랑 같이 면접을 봤던 그 2분은 제 동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이제 재직 중에 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이제 입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 달만 더 다니면 그 중소기업에서 다닌 재직 기간이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딱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포기하고 그냥 한 달 남았지만 그냥 바로 퇴사를 해버렸어요. 그 퇴직금을 포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야 1년만 조금만 더 버티고 그냥 그때 나가 아니면 그냥 여기 다녀라 이렇게 했는데 LG 디스플레이 합격했다고 말하니까 그냥 다들 잘 가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당연히 그 당시에 월급이 2배 정도 차이 났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그 경험을 토대로 대기업에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있었던 그 경험이 없었더라면 분명 그때 당시에도 저는 평균보다 낮은 학교, 학과, 학점, 스펙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면접에서도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본 소양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나의 실무 경험, 회사 경험이 있었기에 이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고신입이라는 말 있죠? 굉장히 안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신입분들이. 근데 회사를 탓할 게 아니라 회사가 만약 중고신입을 원하면 기꺼이 중고신입이 돼서 돈도 벌고 또 회사에서 경험을 쌓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요? 내가 꿈꾸는 그런 회사를 그러한 어떤 조건에 맞춰서 들어가면 훨씬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회사 생활하면서 뭐 취업 준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실 그 취업 준비생들 솔직히 말할게요. 하루 종일 취업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한 3-4시간 하면 재미없어서 안 하잖아요. 나머지 시간 그냥 뭐 기사 찾아보거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취업 준비 안 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절대로 쿠팡 플렉스나 단기 알바 이런 데 하지 마시고 그냥 조그만 데라도 가서 회사의 공동체를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서 회사 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세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을 택하지 않는 이유가 현실에 안주할까봐 처음부터 중소기업을 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근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도대체 현실에 안주할까봐 이 중소기업을 처음부터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히려 저는 중소기업 다니면서 그래 나는 진짜 대기업 뭔가 잘 안 돼서 떨어지더라도 나는 기댈 곳이 있어, 내 보금자리 조금이라도 있어 라는 그런 안도감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대기업을 향한 취업 준비를 철저히 할 수가 있었어요. 코로나19라는 지독한 시기에 분명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제가 준비했을 때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라 저도 인정을 해요. 무조건.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을 지금 탓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모두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밖에 못 해드려서. 여러분 같이 힘내요. 그리고 중소기업 들어갔다고 해도 절대 실패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선으로 중소기업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회사를 여러분들이 꼭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